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스쿠버 다이빙의 강박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강영철입니다. 오늘은 그 스쿠버 다이버와 관련되는 어떤 고막 천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직접 수술을 해서 계속 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다이빙 하다가 고막 천공이 돼서 그때부터 다이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의하고요. 나중에 다이빙 할 때 우리가 왜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주의를 환기시켜 볼까 합니다. 우선 다이빙과 고막 천공이라는 제목이라면요. 우선 귀의 구조, 이건 뭐 제가 웨이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막의 정확한 구조를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막이 천공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천공이 되면 저희들이 물속에서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천공이 됐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하면 정확하게 그 의료적인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과, 과연 다이빙을 하시다가 고막 천공이 되신 분이 다시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과요. 그 다음에 다이빙 하다가 고막 천공이 되었을 때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귀의 구조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귀의 지붕, 그죠? 귀바퀴가 있고 들어가는 웨이도가 있고, 웨이도가 끝나는 지점에 고막이 있고요. 고막은 안쪽으로 중위로 이어지고 내이와 고막을 연결하는, 즉 중위 안에 세 가지의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소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내인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내이와 관련되는 어떤 감압병이나 압력 손상 같은 거 이야기할 때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막의 정확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고막 천공을 이야기할 때나 중이염이나 웨이도염 마찬가지고요. 이 고막의 세 가지 층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보시면 바깥쪽에 있는 이 웨이도로 통해서 들어가는 이 길에 이 피부가 고막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고막의 바깥층, 한 층이 됩니다. 그래서 고막은 바깥쪽은 피부로 되어 있고요. 중간층이, 요 층이 말하자면 우리가 북을 치면 퉁퉁퉁퉁 하는 것처럼 섬유질로 탄탄한, 즉 우리가 고막구실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섬유층입니다. 이 섬유층이 튼튼해야지 잘 듣고 저희들이 건강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섬유층이 고막에서 가장 두텁고 가장 튼실한 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중이인데요, 이 중이는 피부가 아니고 그냥 점막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은 이게 피부인가 하면요, 입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피부가 아니고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고막은 이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막의 이런 구조를 띠는 그 의미가 뭘까요? 천공이 되면요, 고막이 천공이 될 때는 바깥쪽의 피부, 안쪽의 점막,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섬유층이 다 터집니다. 그런데 고막이 붙을 때, 물론 고막 천공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 바깥쪽에 있는 피부와 안쪽에 있는 점막은 잘 붙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섬유층, 가장 튼튼한 섬유층, 고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천공의 크기나 염증의 정도나 또 병의 기간에 따라서 그 섬유층은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와 점막만 붙게 되면 고막이 아주 얇게 붙어 있게 됩니다. 이 고막은 사실은 크기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천공된 고막도 붙고 나면
청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이버입니다. 다이버는 압력 평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압력 평형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높은 압력이 고막을 밀거나 혹은 여갑착 때 이렇게 얇게 붙어 있는 고막이 잘 터집니다. 그래서 이 고막의 삼계청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천공이 되면 사실은 특히 아기들 때요, 소화 때 중이염이 잘 걸립니다. 제가 이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관이 어릴 때는 이렇게 수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나 입에 오는 염증이 귀로 잘 갑니다. 이렇게 해서 중이염을 앓은 애들은 빨리 잘 치료되고 나면 성인이 되면 정상적인 고막을 가집니다. 그러나 급성 중이염이 만성 중이염으로 넘어가고 이 만성 중이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경우에 고막이 뚫려 있고요. 이 뚫려 있는 고막이 나중에 붙을 때 섬유청이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와 점막으로 아주 얇은 층으로 고막이 붙어 있지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한참 일을 할 때 특히 다이빙 때문에 제가 소아들이 중이염으로 오면 이 부분을 엄청 신경 써서 치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막을 찢지 않고 가급적이면 약물로 치료하고 만에 하나 중이염으로 만성으로 넘어가면 이 빨리 이들이 나아야지 섬유청이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성인이 돼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공이 되게 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다이빙을 하다가 압착에 의해서 고막이 터지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약 열대지방이면 27, 8, 9도, 우리가 국내에서 다이빙 할 때는 저는 2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물이 뚫어진 고막을 통해서 중위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내일을 자극하는 순간 저희들이 핑 하고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중이염을 알아서 치유가 된 사람들은 특히 이 다이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을 시작할 때 의료 진술서를 냅니다. 거기에 보면 어릴 때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칸이 있는데, 사실은 많은 성인들은 어릴 때 중이염을 앓고 고막이 터진 적이 있는데도 그게 다 붓고 나면 본인이 어릴 때 중이염 앓은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을 교육받는 사람은 사실은 이 귀에 대해서는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에 이 고막이 천공이 됐습니다. 수중에서 천공이 됐어요. 그때 저희들이 바로 어떤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나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빨리 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빨리 출소해야 됩니다. 이 수영장 물은 마찬가지지만 그 바닷물은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천공된 그 부위를 통해서 바닷물이 중위로 들어가서 중위의 점막을 자극하고 만에 하나 그게 2차 감염이 오게 되면 사실은 좀 이 일반적인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 그런 중이염이 오는 경우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웨이도로, 그 다음에 웨이도를 통해서 천공된 고막을 통해서 중위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하다가 천공됐다면 지금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바로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투약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선 이 그림은 요 부분이 고막이고요, 요거는 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천공된 부위에 그 천공된 부위를 떼워주는 패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어떤 치료의 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천공된 경우, 다이빙에 의해서 다이빙을 하다가 천공된 경우는 거의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2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만성 중이염으로 가지 않으면 거의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어린 시절에 중이염을 알아서 이 천공됐던 게 붙으면서 아주 얇게 고막이 남아있는 경우는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이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중이염이 아주 고집스럽게 가면, 아주 심해지면, 또 이렇게 해서 영구 천공으로 이게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 속에 구멍이 뻥 나 있습니다. 이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은 저 그림처럼 아주 그 간단한 패치 수술로, 저기는 종이도 될 수 있고요. 그 계란의 안막도 사용합니다. 요즘은 뭐 더 이렇게 개발된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뭐 그까지는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심해지면 고막 성형, 더 심해지면 고실 성형,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유해양동 삭개술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이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천공됐던 분이 다 붙었다고 가정을 해서 과연 다시 다이빙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고막이 건강하게 붙으면 그 이후로 압력 평형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다이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천공, 다시 터지기가 쉽습니다. 한번 터진 고막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력을 가진 다이버라면 엄청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다이빙 하다가 고막이 천공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강 시 압력 평형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자주 그리고 일찍 시행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강을 하다가 귀에서 통증을 느끼면 그것을 무리해서 압력 평형을 하려고 힘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뇌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돌발성 난청이 바로 이럴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때는 바로 위로 상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어진다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공기를 귀 속으로 밀어넣고 다시 하강을 시작합니다. 상승할 때 역압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이 이 감기 상태에서 다이빙 할 때 그렇게 되죠. 약을 먹고 하강을 했는데 다이빙 중에 약발이 다 떨어지면 그때는 상승할 때 역압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에도 염이 심한 분들, 다이빙 하다가 왔건 뭐 평소에도 심하건 이런 분들은 고막염, 중이염 이렇게 더 악화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치료를 하고 다이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막 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귀 구조, 고막 구조가 3계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3계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에 있는 섬유층이 한 번 천공이 되고 이것이 영구 천공으로 함께 되면 고막이 매우 얇아진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천공이 되는 이유는 압착 혹은 역압착이고요. 천공됐을 때 우리가 다이빙 할 때 천공이 되면 현기증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됩니다. 응급처치는 빨리 물 밖으로 나오시고 치료는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다이빙 할 수 있습니다. 잘 치료되면. 한번 터졌다고 이렇게 전화하셔서 거의 울먹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다이빙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분도 지금 다이빙을 즐기고 계십니다. 예방은 감기 때 다이빙하지 마시고 압력 평형을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이빙과 고막 천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